자, 우리가 먼 길을 걸어왔는데 드디어 오늘 우리 과목이 왜 하필이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는 방정식의 이름을 가진 교과목인가? E는 MC 스퀘어를 유도해 보기로 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너무 울리지 않나? 조금 크게. 됐어? 잘 들려요? 됐어.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단 2개의 4벡터를 배우게 됐는데 4벡터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코베리언트하게 변하고,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레스트 프레임에서 무빙 프레임, 또 무빙 프레임에서 another 무빙 프레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임의의 2개의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 간의 좌표 변환을 했을 때 시공간 좌표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변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for displacement의 변환으로부터 얻어냈고, 그 사실은 단 한 가지의 사실, speed of light이 어느 프레임에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얻어낸 time dilation의 relation을 이용하고 relativity의 상대성, 그러니까 relativity에서 임의의 두 reference frame 간의 상관관계는 오로지 서로의 방향만 바뀔 뿐이지 동일한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만족한다라는 사실로부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얻어냈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벡터가 있다면, 4개의 성분을 갖고 있는 벡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4벡터라고 한다. 첫 번째 얻어낸 4벡터는 4 displacement, 시간과 공간 좌표가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4 displacement가 바로 다음과 같은 변환을 4 displacement 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얻어냈고, 그와 같은 4벡터의 릴레이션을 알게 되었을 때 걔네들의 difference, 그 차이도 동일한 변환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저걸 갖고 위치를 갖고 속도를 만들고 가속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derived quantity로서의 4벡터를 또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문제점이 좌표계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이 좌변과 우변의 시간이 서로 바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느 좌표계에서도 바뀌지 않는 시간, 다시 말해서 4 displacement의 스퀘어를 하고 스퀘어 루트를 붙여서 speed of light을 나눠준 proper time을 활용해서 비율을 재면 얻어내는 희한한 velocity가 있었는데 그것을 4 velocity라고 하였다. 근데 4 velocity는 그것의 뜻하는 바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하고 레스트 프레임에서 그 좌표가, 시간 좌표가 speed of light 그리고 빵빵빵 이런 형태로 되었고, 무빙 프레임으로 가면 에너지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타임 컴포넌트가 C 감마가 로렌츠 팩터, 그리고 velocity 파트가 V 곱하기 감마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놈들은 특이하게도 어떤 유클리디안 공간에서의 폴라 벡터가 로테이션에 대해서 그 길이가 불변한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봤을 때 제곱의 값이 그냥 positive definite가 아니라 시간 좌표의 제곱 빼기 공간 좌표의 제곱이 invariant한 형태를 갖고 있었고, 따라서 유클리디안 공간의 로테이션과 다르게 길이를 정의할 때 특이한 메트릭 텐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시간 좌표가 1이고 공간 좌표가 모두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래서 시간의 제곱 빼기 공간의 제곱을 하면 그 길이가 바뀌지 않는 특이한 4차원 공간 안에 있었고, 그러한 공간을 이름하여 유클리디안 공간과 대비되는 민콥스키 공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콥스키 공간의 4차원 벡터는 다음과 같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invariant하다라는 사실을 얻어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 2개의 x와 u, for displacement와 for velocity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갖고 모멘텀을 생각을 해봅시다.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모멘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모멘텀이 4개의 컴포넌트를 갖게 되는 4벡터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3개의 공간 좌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멘텀, 질량 곱하기 속도에 해당하는 그것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relativistic 모멘텀의 형태를 가질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 좌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컴포넌트, 제로스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4 모멘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그 최종적으로 우리의 결론은 그 4 모멘텀의 제로스 컴포넌트가 바로 입자의 에너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운동량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모를 했었죠. 그 비스비바 뭐 하면서 그 충돌계에서 비탄성 충돌에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서 심지어 뉴턴이나 데카르트와 같은 사람이 엉뚱한 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놀랍게도 운동량과 에너지는 하나의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flow velocity는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X라고 하는 flow displacement 이것의 어떤 차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데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T하고 T'이 서로 달랐죠. 좌표계마다 달랐는데 어느 프레임에서 다 동일한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시간으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프로퍼 타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여전히 U도 X가 트랜스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람다를 곱한 형태로 새로운 좌표계에서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민콥스키 스페이스의 4벡터이기 때문에 매트릭 텐서 G를 이렇게 때려 넣으면 이 값이 로렌츠 인베리언트해지게 될 텐데 웨스트 프레임에서의 값이 C 빵빵빵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것은 어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에서나 for velocity의 스퀘어는 speed of light의 스퀘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새로운 좌표계로 갔을 때 그 for velocity의 각 컴포넌트 제로, first, second, third 그래서 4개의 컴포넌트가 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곱하면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드디어 for 모멘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 곱하기 속도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은 제1법칙은 뭐죠? 관성의 법칙. 이 모멘텀이 만약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멘텀은 컨저브한다. 근데 어떤 경우에 충돌을 할 때에도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것은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충돌하였을 때 서로 힘을 주고받게 되는데 1과 2가 힘을 주고받을 때는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그 전체 시스템에서의 모멘텀이 컨저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mass times velocity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것의 total time derivative가 이 전체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된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 뉴턴의 이 법칙을 기술할 때 이 모멘텀 P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프로덕트를 미분하는데 mass가 invariant 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M 곱하기 A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어떤 두 개의 함수를 무엇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했으면 A 곱하기 B라는 거에 괄호에 프라임을 하면 A 프라임 B 더하기 A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곱으로 된 함수의 미분을 할 땐 두 개의 각각의 미분에 하나씩 미분을 한 다음에 안 한 놈하고 곱해서 더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는 질량과 시간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미분을 했을 때는 이 m은 상수로 놓고 튀어나가고 속도 v만 미분을 해서 액셀러레이션을 얻어서
시간에 대한 모멘텀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force, 힘이라고 했고 그것이 F equal ma 이렇게 되는 형태를 만족했었죠. 오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고전 역학에서 썼던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relativity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갖고 좀 이 3차원 세계, 클래시컬 메카닉스를 리프로듀스 할 수 있으면서 익스트림 벨로시티에서 그 역학적인 문제를 제대로 로렌츠 인베런트 또는 코베런트하게 풀 수 있는 포뮬레이션을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반복이 되지만 타오가 뭐죠? proper time. proper time을 얻을 때는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스퀘어를 하고 자, 이게 편의상 이 제곱이라고 썼는데 이건 그냥 x라는 숫자의 제곱이 아니라 이 제곱이라고 하는 건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메트릭 텐서 g x 이런 형태로 요것의 시간 좌표의 제곱 빼기 공간 좌표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proper time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speed of light을 생각하는데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퀀티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퀀티티는 단 두 가지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나왔지만 유도하는 과정에서 코디스플레이스먼트를 코베리언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을 찾아봤더니 velocity가 나왔고 velocity의 스퀘어가 speed of light의 스퀘어이기 때문에 speed of light은 velocity의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 두 개의 로렌츠 인베리언트 퀀티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다시 말해서 4벡터의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어떤 퀀티티가 4벡터의 스퀘어가 된다면 이것은 로렌츠 인베리언트하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레스트 프레임에서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얘는 시간만 가게 될 거고 레스트 프레임에서의 시계, 다시 말해서 팔뚝 시계에 붙어 있는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은 proper time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이 공간 좌표하고 시간 좌표하고 디멘션이 맞게 되어야 되니까 항상 이 constant in speed of light을 time component에 보여서 c 타우가 된다라고 했죠. 자, 이걸 보면은 x 스퀘어를 하면 요놈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그러니까 c 타우의 제곱이 될 거고 그거를 갖다가 스퀘어 루트 붙이면 c 타우가 될 거고 시간은 앞으로만 흐를 테니까 전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 어떤 숫자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 숫자의 절대값이 되는데 positive definite이기 때문에 그 숫자 c 타우만 나오면 되겠고 c를 나누어 주었으니까 타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빠른가? 살살? 느리게? 우리 오늘은 최근 한 2시간은 되게 빡빡하게 했지만 오늘은 진짜 빡빡하게 해서 이 파워포인트가 수식만 36페이지야.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숙제 효과가 있는가 봐. 무슨 여기에 누가 거기 무슨 고파스인가 거기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뭐냐고 나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 우리 조교가 가르쳐줬어. 그래? 어떤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아까는 소리가 잘 나왔었는데? 그러네. 불이 없네. 갈면 되지 않나? 갈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아이폰이야? 아이폰. 버리고. 그럼 좀 더 크게. 자, 그래서 이제 proper time. speed of light의 스퀘어를 하면 당연히 이제 C는 C인데 아까 여기서 요 놈을 봅시다. 이 어느 좌표계에서도 써도 그 나중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 for displacement가 가만히 있을 땐 C 타우로만 가니까
이 좌표계에서 시간은 인베리언트한 타우이기 때문에 이 타우로 미분한다 그러면 그냥 이 x를 타우로 미분하면 여기가 c로 될 거고 이게 0은 미분하면 0이니까 c 빵빵빵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레스트 프레임에서의 for velocity의 크기는 각 좌표는 c 빵빵빵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요 4벡터를 아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다가 곱하게 되면 감마, 감마 베타, 감마 베타, 감마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에 딱 곱하면 이 친구가 C, 감마, V, 감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거의 수직인 방향, 운동 방향의 수직인 Y, Z 컴포넌트는 다 여전히 빵으로 바뀌게 되겠죠. 어쨌든 어느 좌표계를 가든지 U를 제곱을 하게 되면 C 스퀘어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부스트 매트릭스를 곱하면 C 감마, V 감마가 나오게 되고 이 친구의 스퀘어를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제로스 컴포넌트라고요. first, second, third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X, Y, Z의 그 인덱스를 보통 1, 2, 3, X1, X2, X2, 3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 4라고 안 쓰고 4차원이지만 시간을 옛날에는 4차원이라고 썼어. 그런데 요즘은 컨벤션이 시간의 좌표를 0으로 잡는 게 컨벤션. 그래서 제로스 컴포넌트, first 컴포넌트, second, third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로스 컴포넌트 스퀘어 요거죠. 빼기 first 컴포넌트 스퀘어, second, third는 없으니까 안 썼어요. 자, C 감마 스퀘어를 팩터 아웃 하면 인수분해하면 1 빼기 V제곱 나누기 C제곱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1 빼기 베타 제곱이니까 요것은 감마 스퀘어의 역수죠. 감마 스퀘어가 1 빼기 베타 스퀘어분의 1이니까 그래서 캔슬되고 여전히 스피드 오브 라이트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for velocity에 곱해서 운동량을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여전히 어떤 4벡터라고 하는 것에 무슨 물리량을 곱해서 여전히 4벡터가 되려면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퀀티티를 곱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좌표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t로 미분하지 않고 타우로 그러니까 proper time으로 미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4벡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for velocity u에다가 그냥 m을 곱하게 되면 지금 무서워. 어느 거든지 막 좌표마다 바뀌어버리게 시간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질량이라고 바뀌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 그렇다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뀌면 다시 그 레스트 프레임으로 가서 맞춰주면 되니까 레스트 프레임에서의 질량을 레스트 매스라고 이름을 붙이자. 움직이지 않을 때 질량을 M0라고 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뭔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레스트 프레임에서의 모든 물리량을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레스트 프레임에서의 질량을 M0 레스트 매스라고 하는데 이 레스트 매스를 for velocity에다가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4벡터가 될 거예요. 단 for velocity U는 이미의 프레임에서 정리되는 것이니까 로렌츠 코베리언트한 거죠. 각 컴포넌트가 마구 바뀌지. 레스트 프레임에서는 C000였지만 무빙 프레임에서는 C 감마, V 감마, 00 이런 형태로 되었으니까 어쨌든 그 U 자체가 코베리언트하게 바뀌더라도 좌표가 바뀌더라도 그 계수가 M0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퀀티티를 곱해주게 되면 여전히 새로운 모멘텀, 포 모멘텀이라고 하는 친구도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의 스퀘어, 다시 X 트랜스포즈 메트릭 텐서 X, 그래서 C 타우 스퀘어였고 U 스퀘어, U 트랜스포즈 메트릭 텐서 for velocity 한 것이 speed of light의 스퀘어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공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M0를 여기다 U에다 곱하면 여기에도 곱하고 곱하니까 이 전체 값은 M0 스퀘어 C 스퀘어의 형태로서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형태를 유지할 거예요. 자, for momentum의 definition은 바로 그것이에요. U가 for velocity죠. 그리고 요 친구는 for vector였어요. 여기에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mass, 다시 말해서 rest mass, 다시 말해서 rest frame에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질량을 재었을 때 그것을 M0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곱해준 거다. 자, 그거를 이제 component by component를 보게 되면 rest frame에서 이 for velocity의 값이 speed of light이 zeroth component였고 000였으니까 M0를 곱하면 rest frame에서의 for momentum은 M0C가 된다. 자, 이 세 개의 컴포넌트를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는 물체의 속도는 없을 테니까 그것의 3차원 성분, 공간 성분에 대한 운동량은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rest frame에서 이 세 개의 컴포넌트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썼던 MV에서 V가 0인 값과 동일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맞췄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희한한 친구가 여기 떡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아직은 모르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이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4 모멘텀의 스퀘어를 하면 로렌츠 4 벡터이니까 스퀘어를 하게 되면 로렌츠 인베리언트 할 거고 계산 하나마나 U 스퀘어가 C 스퀘어이기 때문에 M0C의 전체 괄호의 제곱의 형태로서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형태를 만족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for velocity는 각 성분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코베리언트하게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 값이 감마 C, 감마 V, 00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다가 M0를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성분을 갖게 되는데 여전히 제로스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이 성분에 대한 이해는 대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맞는 리전이라면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V over C가 0로 가는 리밋이 됐을 때 이때는 M0 곱하기 V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고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매스가 M0와 M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었을 테니까 M0 곱하기 V의 형태,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의 모멘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어요.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리프로듀스 하면서 그렇지만 희한한 팩터, 로렌츠 팩터 감마가 튀어나왔는데 그렇다면 M0 곱하기 V가 모멘텀이 아니라 M0 곱하기 감마 V가 모멘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마라고 하는 게 뭐죠? V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마가 커지죠. 무한히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V는 무한히 증가할 수가 없지. 스피드 오브 라이트에 도달하게 되면 이 감마는 무한대로 되면서 아하,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는 하긴 증가는 하는데 예를 들어 힘을 주면 모멘텀이 증가할 거 아니야. 힘의 정의가 F는 dp over dt,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였기 때문에 힘을 계속 주게 되면 모멘텀은 증가하는데 모멘텀이 어떤 constant mass 곱하기 velocity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앞에 계수가 가만히 있다면 힘을 계속 가했을 때 velocity는 무한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힘을 준 시간에 비례해서 운동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질량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그 효과가 내가 준 힘의 효과가 전부 다 속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면서 V는 어느 한순간 스피드 오브 라이트를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안전장치야. 이 감마가 사실은 여기에 곱해져서 이게 매스라고 하는 거예요. 레스트 매스 곱하기 로렌츠 팩터가 매스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붙으면 배가 불룩 튀어나. 거기에 또 붙으면 더 튀어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빨라지면 내가 이 건물보다도 무거워지고 더 빨라지면 지구보다도 무거워지고 더 빨라지면 태양보다도 무거워지고 그래서 아무리 힘을 많이 주더라도 이게 그냥 막 산더미 같이 배가 불러가지고 속도는 안 늘어나는데 에너지는 늘어난다.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지금 이 과정은 순전히 상상에 의한 거야. 그 조건 하나는 스피드 오브 라이트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상 속에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 반복의 반복을 해서 다시 한번 포 모멘텀의 그 각 컴포넌트를 쓰고 이 친구의 스퀘어가 인베리언트한지 봅시다. 뭐 계산 하나마나 포 벡터 U에 비례하는 거였고 U의 스퀘어는 C 스퀘어였기 때문에 답은 미리 알고 있죠. 그의 스퀘어는 요것이 되어야 하지만 자, 각 성분을 미련하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여전히 그 로렌츠 인베리언트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공간 성분. 스펠링 우리가 항상 잘 틀린데 공간할 때 이거 C가 아니라 T로 되는 거예요. 자, 공간 성분일 때 포 모멘텀은 요 공간 성분은 자, 이걸 이 M0 감마 V 빵빵 이렇게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뭐 그 운동 방향이 꼭 X축 방향일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이게 두꺼운 글씨로 해서 이 두꺼운 글씨로 표현하는 건 볼드 페이스 이탈릭은 항상 벡터를 얘기해요. 세 가지 성분을 갖고 있는 공간 벡터를 얘기하는데 여기 M0 감마에 V를 곱한 형태가 이 4 모멘텀의 스페이셜 컴포넌트가 되고 여기 이걸 타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 타임 컴포넌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스피드 오브 라이트로 어떠한 물체든지 스피드 오브 라이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M0 감마가 우리가 측정했을 때 운동하는 입자의 질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M0 감마를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으로 define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V가 빵인 리밋은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영역이니까 그때 이 4 모멘텀의 스페이셜 컴포넌트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모멘텀과 일치하게 돼. 언제나 물체가 방향과 상관없이 V 스퀘어는 independent of direction.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움직이기만 하면 질량이 무거워진다. 근데 그 무거워지는 정도가 이 빛의 속도에 다가가야지 되게 커지지 살살 가면 그렇게 안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기차가 뭐 100km, 200km per hour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기차가 그걸 뭐라 그러지? 한 양이라고 이게 기차 그걸 전체를 기차 뭐라 그러죠? 그냥 한 칸이 아니라 그 전부 다가 갈 때 원자 하나 정도의 질량이 늘어난다.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아주 빨리 움직일 때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 좀 크게. 교수님 아까 빨리 움직이신다고 하실 때 교수님께서 무거워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안 무거워져. 여러분이 나를 보면 무거워. 만약에 저희가 보기에 무거워졌다고 했을 때 뉴턴이 말한 중력장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그 일반 상대론적인 얘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빛은 질량이 없는 입자예요. 질량이 없는 입자는 무조건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질량이 없는 입자는 레스트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고 치면 빛은 레스트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스피드 오브 라이트로 가는데 그런데 빛이 제너럴 렐러티비티에서는 빛이 휘어요. 그게 뭘까? 빛이 움직이게 되면 자체가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겠지만 그 에너지는
이펙티브한 매스를 주게 돼 있어. 그 매스가 그래비티를 느껴. 그래서 그 빛이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그 example을 이용하면. 대충 이해가 돼? 자. 나중에 저런 친구들이 있어. 우리가 E는 MC 스퀘어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들어가야 훨씬 더 어려운 것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상대성 이론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클래스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안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학생들이 있어. 이 특수상대성 이론 배우는데도 막 버거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하지 생각하지만 이 강의의 제목이 E는 MC 스퀘어이기 때문에 E equals MC 스퀘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는 거는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이것을 다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curved space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콥스키 공간에서의 공간은 여전히 유클리디안 공간, 휘어지지 않은 공간이에요. 휘어지지 않으려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세상에 점입자 하나만 있는 것을 가상으로 생각해서 한 티어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모든 물체가 다 질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천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질량이 가만히 있으면 질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어떤 조건에서 스피드 오브 라이트에 다가가게 되면. 오케이. 그러니까 M0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여기 0을 넣으면 아까 결론에 의하면 이 친구가 빛은 M0가 0이라고 했죠. 레스트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0에다가 감마를 아무리 곱해도 0 exact 0 곱하기 무한대를 곱하면 언제나 0이 되죠. exact 0라고 했을 때. 수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둘 다 어떤 리밋이라고 하면 이게 0으로 가고 예를 들어 n분의 1로 가고 요 놈이 n으로 가고 했을 땐 n분의 1 곱하기 n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로 갈 수도 있지. 그런 형태로 해서 질량이 없는 입자는 이게 무한한 팩터로 커져가지고 다시 말해 스피드 오브 라이트 되면 이게 0 플러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0보다 크면서 아니면 무한히 0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돼서 이게 무한히 커지고 이게 무한히 작아지는데 이게 서로 happen to be cancel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finite한 값을 갖게 되는데 그 효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이 태양 주위를 지나오면서 휘게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잠시 헛소리를 해봅시다. 이 뒤에 별이 있어요. 이 뒤에 별이 있는데 별에서 빛이 나와. 근데 이게 태양이야. 그러면 이제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 태양에 가려가지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면 안 돼. 그런데 이 태양이 엄청나게 무거워서 이 빛 중에 어떤 빛은 일로 가는 놈도 있고 이쪽으로 날아가는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놈이 정지 질량은 없지만 어떤 이펙티브한 질량이 생기면서 태양의 중력을 느껴. 그래서 이렇게 가던 놈이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볼록 렌즈 역할을 하게 돼. 그걸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라고 하고 그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기도 하고 요즘 새로운 별들 또는 은하계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중요한 도구로 돼. 그러니까 생전에 보이지도 않은 것이 어떤 무거운 별이 그 가운데 이렇게 싹 지나가게 되니까 렌즈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보이지 않다가 이쪽으로 가던 플럭스가 빛의 플럭스가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번쩍하고 밝게 나타나는 별들이 관측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심지어 빛마저도
레스트 매스가 없는 빛마저도 이펙티브한 매스가 있어서 중력을 느껴가지고 휘게 되고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 심지어 빛이 질량이 없는 빛마저 휘어갈 때 그것을 공간이 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 빛은 항상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민콥스키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 영원한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고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뉴턴의 제2법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뉴턴의 제2법칙은 정확한 형태가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였는데, 옛날에는 매스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m 곱하기 a, 그죠? p가 mv였는데 v의 타임 데리버티브로 acceleration이라고 했으니까 force가 mass times acceleration으로 표현됐어도 상관이 없었던 이유가 뉴턴 역학에서는 mass가 invariant quantity였다. 하지만 이제 mass는 더 이상 invariant quantity가 아니라 rest mass m0 곱하기 감마의 어떤 코베리언트한 값을, 좌표계마다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멘텀을 m0 감마라고 쓰고, 이것을 미분해야지만 힘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의 러직이 맞다면. 그래서 힘을 구하려면 모멘텀을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는데, 모멘텀이 mass 곱하기 velocity인데 이 mass가 스피드에 따라서 바뀌는 mass이기 때문에 감마가 velocity dependent한 감마 팩터가 있고 m0는 independent of anything. 그래서 m0가 pull out 되고 이놈에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안 하고 그냥 멋있게 그림만 보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클래스는 E는 MC 스퀘어를 디라이브 한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라도 좀 수학을 좀 해봅시다. 이게 수학을 해야만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고, 이것이 바로 물리의 언어가 수학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예요. 이거를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수학으로 표현하는 법 밖에는 없어. 그래서 이 수학이 언어이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좀 따라가 줘서 우리의 목표 E는 MC 스퀘어를 한번 꼭 이해하면서 디라이브 해보기로 합시다. 자, 이 컴포지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펑션이 function of function, 그러니까 뭐를 시간을 집어넣어서 f가 나왔고 그 f를 캐피탈 F에 넣어서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이걸 컴포지트 펑션이라, 합성 함수라고 하죠. 뭐 함수가 뭐를 집어먹고, 그러니까 내가 막 밥을 먹고 내가 괴물한테 먹혔어. 그러면 괴물이 내놓는 게 이제 이 전체 컴포지트 펑션이야. 이것을 내가 먹은 밥,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고래한테 먹혔다. 그러면 내가 먹은 밥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고래가 먹은 나에 대해서 미분하고 내가 먹은 밥에 대해서 나를 미분하면 돼. 이렇게 프로덕트인데,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죠? 그래서 이 프루프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속에 있는 놈으로 미분하고 한번 다시 간접적으로 또 미분해가지고 이게 이제 컴포지트 펑션의 미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을 구해야 되는데, 이펙티브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게 아니라 감마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해야지 가속도가 얻어졌었죠. 그렇죠? M0 곱하기 감마 V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덕트 펑션, 고배 함수를 미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놈은 결론적으로 앞에 놈을 미분하고 뒤에 건 내버려두고 앞에 거 내버려두고 뒤에 걸 미분한 형태로 되고, 그 증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면 따라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감마를 미분해야 되는데 감마가 이렇게 좀 더러운 형태잖아.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요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루트를 어떻게 미분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이 타임으로 미분해야 되는데 요것을 간단하게 베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베타가 v over c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놈을 1 over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라고 하고 그럼 그것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서 이 베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로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요 미분, 요 스퀘어 루트가 들어간 미분을 할 줄 알아야지 이 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과생들은 훨씬 더 어려운 미분 적분자를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이제 인티저에 대해서만, 파지티브 인티저에 대해서만 했어요. 근데 다음과 같은 것도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실수만 되면 다 돼. x가 파지티브일 때는. 그것을 증명하는 법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프로덕트 펑션의 미분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퀘어 루트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미분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루트들이 곱해져 버리면 루트가 없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인티저인 것에 미분을 할 줄 알면 이걸 활용해서 역으로 아까 그 미분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포뮬라하고 동일한 형태를 만족하게 돼요. x가 파지티브일 때는. 그러면 x의 n제곱이면 n, xn-1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심지어 n이 이제 네거티브일 때에도 그게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까 이게 스퀘어 루트 분의 1이니까 스퀘어 루트는 2분의 1제곱이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미분을 하면 n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n-1에서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1 over 스퀘어 루트 x를 미분하게 되면 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x 루트 x가 되겠죠. 이제 x가 파지티브일 때만 우리가 생각해요. 감마 팩터의 스퀘어 루트 r은 항상 파지티브 데프니까 이게 그 r이 네거티브가 되면 이미지너리 넘버가 되죠.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x 루트 x분의 1이 이거의 미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에 이제 그 역연산은 적분이 되니까 나중에 이런 형태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적분하면 요런 스퀘어 루트 x분의 1이라는 적분값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그 1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 분의 1을 베타로 미분하는 것을 우리가 포뮬라를 필요로 했었는데 이놈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다시 합성함수의 미분이네요. 이거 전체를 캐피탈 A라고 했을 때 스퀘어 루트 A분의 1을 A에 대해서 미분하고 컴포지트 펑션 미분 이 A를 이 속에 있는 놈을 통째로 X로 미분하면 요 답이 나오겠지. 근데 A는 여기서 1 빼기 X제곱을 캐피탈 A라고 우리가 define 했어요. 그러면 아까 미분 포뮬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 루트 A분의 1 형태가 될 거고 요 캐피탈 A는 1 빼기 X제곱이니까 이걸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캔슬되고 2 캔슬되고 답은 요거 이제 다시 캐피탈 A를 1 빼기 X제곱으로 다시 대입을 했으니까 답은 이 X가 분자로 올라타고 분모는 1 빼기 X제곱 스퀘어 루트 1 빼기 X제곱 요 형태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산수가 준비가 됐어요. 아까 요게 감마 팩터를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값인데 이 공식이 앞에 페이지에서 얻어졌으니까 요것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다 가져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뭐야? c분의 v이고 c분의 v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이 c분의 v가 베타였잖아. 그 베타를 시간에 대해서 또 미분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c분의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c분의
C분의 V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C제곱분의 V, DT분의 DV. 여기 우리 지금 요 공식을 얻었고 요거를 안 했었기 때문에 요 친구가 C분의 V 미분이 돼서 그래서 C제곱분의 V, V의 미분의 형태가 나오게 되었어요. 자, 이제 모든 포뮬라가 다 완성이 됐어. 지금 이게 V 곱하기 감마죠. V 곱하기 감마를 미분해서 레스트 매스 M0를 곱해야지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이제 프로덕트 펑션, V라고 하는 것의 미분, 그리고 감마의 미분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날 거고, 자, V를 미분하면 얘는 미분 안 한 거가 나올 거고, 그쵸? 그리고 V를 미분 안 하면 감마를 미분한 것이 나오겠죠. 그쵸? 자, V를 미분한 것을 그냥 갖다 놓고, 감마 미분한 거 아까 요 답을 여기다가 카피해와. 그러면 요것이 요걸로 바뀌어요. 자, 아까 C제곱분의 V였는데 여기 V가 하나 더 있어서 C제곱분의 V제곱이 됐어요. 자, 이 산수를 할 때 봅시다. 요 모양 유사하니까 요거 내가 좀 보기가 싫으니까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없애주고 싶어. 그러면 요거하고 봐서 빼기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을 하면 C제곱분의 V제곱 요거 동일하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고 요 놈이 하나 더 더해졌지 지금. 그 놈을 빼주자고. 근데 뺄 셈이었으니까 더해줘야지 이 전체의 값이 만족을 하겠죠. 자, 잘 들여다보면 요 놈 캔슬되고 나면 이 두 개는 완전히 캔슬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요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최종적인 답은 요 놈만 나오게 됐어. 오케이? 그래서 힘을 구해보니까 힘의 공간 성분에 대해서 구해보니까 요것을 계산하면 됐었는데 속도 곱하기 감마 벡터를 미분하면 됐었는데 그 최종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자, 이게 relativity가 V가 매우 작을 때는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리프로듀스 돼야 되는데 되는가 봅시다. V가 빵이면 밑에는 다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M0A의 형태를 만족하면서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리프로듀스 하고 그렇지만 포스는 감마 팩터가 세 놈이 나오게 되겠지. 감마 제곱 또 감마 그러니까 감마 3승에 비례하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오케이? 감마가 스퀘어루트 분의 1이고 스퀘어루트 분의 1을 미분하면 스퀘어루트 세제곱분의 1의 형태로 되니까 그게 그 비율은 그 비헤이비어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구워 삶아야지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Work Kinetic Energy Theorem.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하면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한 일의 양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다 까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웠어. 잘 그 전에 배웠던 걸 생각하면. 이 일을 하면 그것이 에너지로 가는데 물체의 키네틱 에너지로 가게 된다. 이 시간 t, 템퍼레처 t도 아니고 이게 키네틱 에너지 t라고 하는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의 형태에서 FV 곱하기 DT의 형태가 된다. 자, FV가 뭐냐면 사실은 힘 곱하기 속도는 파워, 시간당 한 일의 양이 되고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전체 일의 양이 나오고 그 전체 어떤 포텐셜도 없을 때 일을 계속 해주게 되면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다 집어먹고 속도로 자기의 그 에너지를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식에다가 넣으면 아까 힘을 구했잖아. 힘을 구했죠? 그 힘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relativity가 만족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아까 감마 세제곱분의 가속도라고 했고, 그치? 감마 세제곱분의, 감마 세제곱의 가속도라고 했고, V가 지금 FV에 나오는 V가 된. 자,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보면 이 V, dV, dt라고 하는 것은 V제곱을 미분한 거하고 매우 유사해요. V제곱을 미분하면 2배 V가 나오고 V를 시간으로 다시 미분한 형태의 합성함수의 미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를 미분해 봅시다. 요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C제곱분의 2배 V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C제곱분의 2배 V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리고 C제곱을 해결하면 이거 전체가 이거하고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C제곱을 옆에 곱해주게 되면 요 놈은 요거하고 똑같게 돼. 똑같게 돼. 그러면서 앞에 마이너스 2분의 M0 C 스퀘어의 팩터가 나오고 문제는 이제 치환, substitute를 해봅시다. 스퀘어 루트 이걸 캐피탈 A라고 하면 스퀘어 루트 캐피탈 A의 세제곱분의 DA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에 적분을 해야 된다는데 그 적분은 이미 다 했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잖아. 이 친구를 적분하면 이 친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 스퀘어 루트 x분의 1이 바로 루트 x 세제곱분의 1에 적분을 한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배 스퀘어 루트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을 캔슬 시키고 없어졌죠. 그리고 스퀘어 루트 하나만 딱 있는 거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요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가 나와야 되겠지. 요것의 시작과 끝의 차이가 나와야 되는데 시작할 때 정지한 입자라고 했으면 그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없고 거기에 이거는 요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없는데 V가 여기다가 해봅시다. 이거가 나오고 M0C 스퀘어를 끄집어내고 V로 놨어요. 그 다음에 V가 없을 때를 뺐죠. 이 양이 감마 빼기 1의 형태를 가지면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감마가 V를 빵으로 놓으면 1이 되니까 정지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없다라는 사실은 만족하게 되고 아무튼 특이한 형태의 키네틱 에너지가 얻어지게 된다. 오케이. 다시 V를 제로를 대입하면 감마가 1이 되기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가 없다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공간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해서 힘을 구했고 그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서 다시 말해서 V, dt 해가지고 파워를 구한 다음에 파워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키네틱 에너지를 얻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 그럼 문제는 0번째 성분, 제로 컴포넌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가 요것이 공간 성분이었고 요 공간 성분을 어렵지만 시간으로 미분해서 힘을 얻었고 그 힘을 적분해서 키네틱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 키네틱 에너지는 복잡하지만 mc 스퀘어 마이너스 m0 c 스퀘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이놈하고 되게 유사하네. 이 c의 파워 하나만 다르고. 그쵸? 완전히 똑같아. 아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발견한 사실이야. 제로스 컴포넌트의 포 모멘텀은 유사하니까 봐요. 요것을
요거하고 일치시키려면 m0c2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전체를 speed of light으로 나눠주게 되면 m0 gamma c가 되죠. m0 gamma c가 바로 제로스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호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호 모멘텀의 제로스 컴포넌트와 스페이셜 컴포넌트가 있는데 제로스 컴포넌트는 m0 gamma c로서 요것이 바로 키네틱 에너지와 레스트 매스 곱하기 스피드 오브 라이트의 합을 스피드 오브 라이트로 나눠주는 형태로 된다. 그렇게 되면 P0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게 키네틱 에너지인데 이것도 스케일은 에너지 스케일이라는 말이에요. 에너지하고 동일한 차원을 갖고 있고 문제는 키네틱 에너지가 없어도 에너지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 여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는 운동을 해야지만 생기는 건데 그거하고 동등하게 더해지는 에너지의 스케일이 존재하고 그것이 운동하지 않더라도 항상 있게 된다. 아,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뭐 어떤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렇지만 뭐 공간과 상관없이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떠한 물체든지 운동하든 안 하든 인트린식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와 그것의 합이 어떤 물체의 에너지라고 정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E equals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레스트 매스 곱하기 로렌츠 팩터 감마 곱하기 c 스퀘어 그렇게 해서 그러한 에너지 이걸 다 더하면 요걸 다 더하게 되면 봐요. t 플러스 m0c라면 t 플러스 m0c면 m0 감마 c가 돼버리잖아요. m0 감마 c라고 하는 것은 mc 스퀘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m0 감마가 속도가 붙었을 때의 질량이니까 속도가 붙으면 mc 스퀘어 속도가 없을 때는 m0c 스퀘어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mc 스퀘어는 속도가 없을 때도 있는 인트린식 그러니까 매스가 갖고 있는 인트린식 에너지 내재적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m0c 스퀘어라는 에너지가 있고 속도가 붙게 되면 키네틱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거하고 합치게 되면 mc 스퀘어 그러니까 m0 감마 c 스퀘어의 형태를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질량은 그렇지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붙으면서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없어도 있는 레스트 에너지 가만히 있어도 있는 질량이 있다면 있는 에너지 레스트 에너지가 있고 키네틱 에너지를 더하면 mc 스퀘어로 바뀌어버리면서 물체가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m0c 스퀘어는 그냥 질량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질량 자체가 에너지의 소스가 될 수 있다. 이 스피드 오브 라이트는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m이 아주 작더라도 질량이 있던 질량이 갑자기 소멸하면 그것이 무서운 양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거꾸로 에너지만 있다면 질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두 끝도 없이 나가요. 그래서 원자폭탄 그러면 질량이 없어져서 에너지로 바뀐 형태. 우리 전기를 쓰는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 질량을 없애버려. 그것이 에너지로 가. 그 정도의 질량이 뭐 전자 한 개의 질량 그런 거를 그 작은 질량이 없어져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게 쓰냐 나쁘게 쓰냐는 사람의 능력과 양심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거야. 또 요새 뭐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고 해가지고 선에 엄청나게 큰 가속기를 만들죠. 이 프로톤이 질량이 그 1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한 개를 1볼트의 전위차를 바꾸는 정도의 에너지.
그러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전자에 전한데 곱하기 하면 그러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정도의 매우 작은 에너지에 해당하죠. 그런데 양성자 한 개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라는 게 m0c 스퀘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기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해요. 기가가 0이 몇 개 붙어 있죠? 9개 붙어 있죠. 메가가 6개. 그런데 1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하는, 정확하게는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데, 이 친구들이 7, 그러니까 감마 팩터가 7이 되도록 가속을 시킵니다. 양성자를 빛의 속도의 몇 분의 1 정도로 해야지 그 자신의 무게보다 7배 무거워지게 되는가.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봐요. 계산기를 두들겨서. 그 2차 방정식 풀면, 이 계산기를 두들기면 돼. 감마가 스퀘어 루트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이퀄 7이라고 해서 그 방정식을 풀어봐. 그러니까 그 c분의 v를 베타라고 놓고 그 양쪽 제곱하면 산수를 풀면 나오죠. 7배만큼 무겁게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7배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또 7배. 그럼 14Te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 테라 일렉트론 볼트를 만든다 그러네요. 7배가 아니라 7000배. 1기가 일렉트론 볼트짜리를 7000배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4 테라 일렉트론, 테라는 12개가 붙는 거예요. 14 테라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140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다시 말해서 이게 가속을 시킨 거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계속 가속시키는 에너지를 줬는데 걔네들이 충돌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엄청난 질량의 새로운 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힉스 입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는데 에너지로 질량을 만들어내고 질량이 에너지로 이 두 가지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서로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예견했고 그것이 모두 다 사실로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전기도 쓸 수가 없어.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드디어 E equals mc 스퀘어라는 포뮬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알게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얻은 E equals mc 스퀘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갖고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의 인생을 다 퍼부으면서 마이켓스는 50년 동안 빛의 속도를 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미친 듯이 연구를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퀘이션 하나를 만들어내고 자기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고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해악을 끼쳐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우리 수업을 마치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이상.